대부분의 스크루드라이버를 렌치에 쉽게 밀어 넣은 다음 더 많은 회전력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까다로운 각도와 높이를 다룰 때 유용하겠죠. 이 포장 용기들을 평평한 접시로 펼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먹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건 다 먹고 나면 다시 접어서 집에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붙지 않는 냄비는 좋지만 그런 냄비를 쓸 때는 금속 조리기구는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속이 냄비와 팬에 달라붙지 말라고 바른 코팅을 긁어서 상하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의 요리 도구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안 좋은 건 달라붙지 않는 코팅에 음식과 섞일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중간 크기의 탄산음료를 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패스트푸드 소매상으로 하여금 모든 탄산음료들을 더 크게 만들고 돈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장려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지 않을 때 중간 크기의 음료를 구입해요. 단지 작은 음료보다 가격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죠. 또 중간 크기는 큰 옵션 바로 옆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싸도 공정한 거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 2병을 볼게요. 하나는 1,000원이고 다른 건 3,000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2,000원을 아끼기 위해 작은 걸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더 비싼 세 번째 사이즈를 추가해 놓으면 3,000원으로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아요. 비록 중간 크기의 병은 큰 병보다 훨씬 작지만 가격은 500원 정도 더 저렴할 뿐이어도요. 맛있는 토블론 초콜릿에는 흥미로운 디자인이 있어요. 이 초콜릿이 스위스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특이한 삼각형 모양이 스위스 알프스를 형상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용도는 실용적인 거예요. 초콜릿 조각들이 삼각형이어서 하나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쉽게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게 원래 딱 한 번 먹기에는 맞는 건데 누가 하나만 먹고 멈추겠어요. 이제 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이 용도는 뻔한데 아마 여러분은 잘못 써왔을 거예요. 세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옷이 더 깨끗해지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권장하는 것보다 세제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얼룩을 가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제가 많으면 엄청난 양의 비누 거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먼지를 보호해주고 지워지지 않게 해요. 땅콩 버터에는 숨은 목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팁은 있죠. 천연 땅콩 버터의 경우 제품을 잠시 찬장에 두면 기름과 고체가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땅콩 버터 한 병을 구입하시거든 거꾸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이 더 고르게 분배될 거예요. 주스 상자 맨 위에 있는 덮개는 더 잘 들 수 있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자를 너무 꽉 쥐어짜서 액체를 쏟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점검한 게 언제죠? 언제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접지면 자국이 있어요. 이 접지면 홈에 동전을 넣기만 하면 돼요. 동전의 얼굴면이 거꾸로 여러분을 향하도록요. 동전의 얼굴면이 다 보인다면 새 타이어 구입을 고려해야 할 때예요. 감자껍질 필러는 이 이름이다가 아니에요. 꽤 다재다능한 물건이죠. 치즈를 자르고 감자칩을 만들거나 샐러드를 위해 종이처럼 얇은 당근 조각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심지어 양파를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썰 수도 있어요. 식기세척기를 들인다는 게 더러운 접시들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모든 게 똑같이 깨끗해질 걸 기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장치에 자신만의 비밀이 있어요. 제일 더러운 그릇을 스프레이 암이 향할 수 있게 하단넥 중앙에 배치해요. 보통 냄비, 팬, 그리고 아주 더러운 접시들과 같은 것들이죠. 세제 디스펜서 위에 큰 물건은 올려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누를 막을 수 있고 비누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스테이플러 철심 제거기를 사용하는 건 열쇠 고리에서 열쇠를 빼내는 좋은 방법이에요. 손톱을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열쇠고리에 새로운 열쇠를 추가하고 싶을 때도 스테이플러 철심 제거기를 가져와 코일 사이에 이빨을 누르세요. 누르면 공간이 더 생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닦을 때 치약을 너무 많이 쓰는데 완두콩 크기면 충분합니다.
광고에서 더 많은 양을 쓰면 좋아 보일 뿐이에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전기 찜솥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치의 주요 작업 원리는 열을 가둔 다음 점차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냄비에서 하는 것처럼 매 분마다 음식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장치의 뚜껑을 들지 마세요. 뚜껑을 열면 열이 빠져나가 조리 시간이 길어져요. 리벳은 청바지에 있는 작은 금속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냥 미적인 이유로 있다고 믿죠. 하지만 제조업자들은 리벳을 옷 조각이 찢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압력을 많이 받는 곳에 놓곤 했어요. 리벳이 천을 서로 붙들어매는데 도움이 되었죠. 어떤 동전의 가장자리는 매끄러운 반면 또 어떤 동전들의 가장자리는 홈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으세요? 이 홈들은 사실 과거에서 온 거예요. 어떤 교활한 사람들이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아내고 거기서 얻은 금속으로 새 동전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자리에 홈이 있는 걸로 같은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졌죠. 대부분의 책의 앞과 뒤, 적어도 앞 또는 뒤 한쪽에 한두 페이지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이건 시그니처 때문이에요. 책을 만들 때 프린트가 접고 자르는 페이지 그룹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시그니처에는 4 또는 16, 32, 64페이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 쓰여진 작품이 200페이지라면 이런 시그니처는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203페이지가 있다면 시그니처 중에 남은 페이지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출판업자들은 이 여유 공간을 사파, 미래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 작가가 쓴 다른 책들, 심지어 다른 책의 짧은 발췌본들로 채우는 걸 선택해요. 그리고 교과서, 사용설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에서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둡니다 라는 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메모는 독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고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방차는 왜 빨간색일까요? 과거 1900년대에 도로의 차들은 대부분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예요. 그래야 어두운 차들의 바다에서 눈에 띄어 교통지옥을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심리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록색은 가세요 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신호등을 볼 때의 의미예요. 스쿨버스가 노란색인 건 도로에서 이 색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긴 파장을 가진 색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멀리서도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지 표지판도 빨간색입니다. 화장품에 몇 개의 숫자가 있다는 거 알아차린 적 있으세요? 보통 그런 코드는 튜브 가장자리를 따라 적혀 있거나 병과 상자의 바닥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숫자들을 간과하지 마세요. 제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이 지침을 따르면 피부가 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유리 제조업체가 유리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사용하는 철 성분 때문에 유리 테이블 커버와 상단에 녹색 색조를 가끔 볼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서 유리를 보면 특히 초록색 빛을 잘 볼 수 있죠. 그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철이 적은 유리를 고르세요.